태평양 해저 수천 미터 아래 빛조차 닿지 않는 심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광 케이블이 있습니다. 지금 이 초 단위의 짧은 순간에도 이 케이블을 통해 엄청난 양의 빛의 펄스가 아시아에서 북미 대륙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평범한 이메일이나 유튜브 영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수십 년간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설계 코드, 강남 대형 병원들의 은밀한 환자 진단 기록, 대한민국 굴지의 법무법인들이 다루는 치열한 소송 전략, 심지어 국가 핵심 산업의 미래 마스터 플랜까지,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강제력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손에 의해 미국 네바다 사막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끝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상황은 더 소름이 돋습니다. 판교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 IT 기업의 보안구역. 그곳에서 철통같이 지켜지던 한국형 인공지능의 심장부를 해부해 보았더니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중국산 부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과 귀를 대신해야 할 국가대표 인공지능의 시신경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거대 기업의 코드로 교체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업과 지능을 통째로 미국 서버에 잦은 납세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중국의 기술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총성 한번 울리지 않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식민화의 첫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독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그저 말 잘 듣는 똑똑한 챗봇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리포트 써주고 번역해주고 그림 그려주는 신기한 마법 도구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다가올 시대의 중앙신경망입니다. 공장의 불량품을 솎아내는 로봇의 뇌, 병원에서 암세포를 찾아내는 의사의 눈, 1초에 수만 번의 거래를 판단하는 금융권의 심장, 심지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국방 시스템의 방아쇠까지,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 없이 단 1초도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망의 스위치를 남의 나라가 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칼을 뽑아든 전과가 있습니다. 2022년 중국을 향해 반도체 수출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을 때 중국의 첨단 산업은 하룻밤 사이에 숨통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거든요. 2019년 일본이 불화수소라는 단 하나의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불화수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경제와 안보의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안보상의 이유로 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접속을 차단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의 기계가 멈추고 병원의 진단이 마비되고 금융 시스템이 셧다운되는 거대한 암흑이 하룻밤 사이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의 디지털 속국이 되거나 중국의 기술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뼈저린 공포가 엄습한 겁니다. 그래서 무려 2,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걸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두뇌를 구축하기 위한 전례 없는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선발전. 정부가 확보한 희귀 자원인 GPU 5만 장을 투입해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팀을 가려내겠다는 말 그대로 국가대표 선발전이었습니다. 네이버, LG, SK 같은 네로라 하는 초거대 기업들이 국가대표의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 무대 뒤에서 대한민국 IT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터집니다. 2024년 1월 15일 1차 평가 결과가 발표된 그날, 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자존심이자 모두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던 간판 기업 네이버가 그 자리에서 탈락해버린 겁니다. 성능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적표만 놓고 보면 상위권이었거든요. 문제는 전혀 다른 곳, 가장 치명적인 곳에서 터졌습니다. 네이버가 국가대표 인공지능이라고 내놓은 모델의 속을 뜯어보니 그 안에서 중국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핵심 모듈이 고스란히 튀어나온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문제가 된 것은 비전 인코더라는 부품입니다. 인공지능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치면 시신경과 망막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술 분석 결과 네이버가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한 이 시신경 코드와 중국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Q1 모델의 코사인 유사도가 무려 99.5%로 나왔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거나 영감을 받은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중국의 두뇌를 그대로 복사해서 껍데기만 한국산으로 포장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단호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해외 파생 모델의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수한 우리 기술로 구축해야만
훗날 다른 나라가 스위치를 끄겠다고 협박할 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모델은 향후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망, 국방 시스템, 국가 의료 인프라에 직접 투입될 기술입니다. 만약 중국 코드가 이식된 인공지능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위성 사진을 판독하고 핵심 산업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사회에 가장 민감한 정보가 고스란히 중국 서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백도어가 열려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네이버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고 한국 인공지능의 간판은 중국산 차용 논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퇴장당했습니다. 간판 기업의 붕괴가 남긴 충격파 속에서 살아남은 팀들의 면면을 보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거대한 자본력을 자랑하는 LG와 SK,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한 초라한 체급의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직원 수 150명 남짓, 2024년 기준 매출 139억 원에 영업 손실만 400여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만년 적자 스타트업, 이름조차 생소한 업스테이지가 당당히 살아남은 세 팀 중 한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겁니다. LG나 SK가 가진 자본력과 인프라에 비하면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이 작은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전쟁의 잔혹한 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뉴스에서 파라미터라는 단어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라미터가 대체 뭘까요? 우리 뇌 속에는 약 860억 개의 뇌세포, 즉 뉴런이 존재하잖아요. 이 수많은 뉴런들이 거미줄처럼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판단을 내립니다. 인공지능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인공지능 안에 들어있는 파라미터가 바로 이 뇌세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더 복잡한 추론을 하고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해온 인공지능 전쟁의 승리 공식은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파라미터를 무조건 많이 때려 넣는다. 돈을 물 쓰듯이 쏟아부어서 압도적인 덩치로 짓눌러버린다. 오픈AI가 챗GPT-4를 세상에 내놓을 때 그 거대한 두뇌를 학습시키기 위해 무려 25,000장의 GPU를 갈아 넣었습니다. GPU 한 장의 가격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잖아요. 부품값만 수천억 원이 넘고 그 기계들이 뿜어내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비용, 천문학적인 전기세,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 인건비까지 더하면 단 하나의 모델을 깎아내는데 1조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이건 철저한 자본의 폭력입니다. 돈이 없는 자는 감히 링 위에 올라올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극강의 진입장벽이죠. 그런데 이 잔인한 자본의 룰을 비웃으며 등장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업스테이지의 창업자 김성훈 대표입니다. 업계에서는 성킴이라는 이름으로 전설처럼 불리는 인물이죠. 이 사람의 궤적을 보면 대한민국 엘리트 코스의 문법을 철저히 부수며 살아왔습니다. 과학고나 외고가 아니라 구미 전자공업고등학교 출신의 소위 말하는 명문대 간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 혼자서 한국 최초의 한글 검색 엔진을 뚝딱 만들어내고 벤처 창업으로 성공을 맛보더니 돌연 미국으로 넘어가 박사 학위를 따고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의 정교수 자리에 오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2017년 평생이 보장된 교수직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네이버로 합류해 인공지능 조직을 이끕니다. 3명으로 시작한 팀을 250명의 거대 조직으로 키워내며 수많은 성과를 냈지만 3년 만에 또다시 짐을 쌉니다. 대기업의 거대한 기계 부품으로는 자신이 꿈꾸는 진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49살, 남들은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며 안정을 택할 나이에 그는 가장 핵심적인 개발자들을 데리고 나와 가시밭길 투성이인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그가 퇴사할 때 남긴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까지 온도를 올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수증기가 되어 날아오르는 그 마지막 1도는 모든 것을 던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로 시작한 싸움이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습니다. 챗GPT가 25,000장의 GPU로 세상을 호령하고 있을 때 업스테이지가 끌어모을 수 있었던 GPU는 고작 500장이 전부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조차 무색한 전력 차이잖아요. 이걸 생태계로 비유해볼까요? GPT-10은 거대한 코끼리의 뇌입니다. 엄청난 체구를 움직이고 방대한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려 2,570억 개의 뉴런을 달고 다닙니다. 반면 업스테이지가 만든 인공지능 솔라는 까마귀의 뇌와 같습니다. 뉴런의 수가 코끼리의 17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몸집으로만 보면 발에 발려 죽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자연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실제 생태계에서 까마귀는 침팬지를 능가하는 도구 사용 능력을 보여줍니다. 뇌의 크기가 아니라 뇌세포의 밀도와 연결 방식이 극도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업스테이지가 선택한 생존 전략이
바로 이 까마귀의 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덩치를 키울 돈이 없다면 구조를 극한으로 혁신하자. 이렇게 탄생한 것이 더스, 깊이 확장, 스케일링이라는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의 방식이 교실에 학생 1만 명을 몰아넣고 정답을 찾게 만드는 인해 전술이라면 업스테이지의 방식은 다릅니다. 학생 수를 30명으로 줄이는 대신 그들에게 여러 단계에 걸쳐 깊이 있게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뇌를 얇은 겹으로 나눈 뒤 그 겹들을 전략적으로 복제하고 재배치해서 적은 데이터로도 끊임없이 반추하고 추론하게 만듭니다. 한 번 스치듯 생각하고 뱉어내는 게 아니라 3번, 4번 곱씹어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결과는 3개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12월 파라미터 107억 개짜리, 그들의 기준으로는 장난감 수준의 작은 모델 솔라가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평가 플랫폼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합니다.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메타와 알리바바의 모델들을 발 아래 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더 진화한 솔라 프로 모델은 불과 310억 개의 파라미터로 거대한 코끼리 챗GPT4를 성능면에서 꺾어버리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까마귀가 깊은 사고력 하나로 코끼리의 코를 꺾어버린 겁니다. 물론 지금은 GPT-5 시대가 열렸으니 과거의 모델을 이긴 게 대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진짜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방식에 있습니다. 1조 원이 드는 인프라 없이도 효율성과 기술력만 있다면 GPT-4 수준의 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하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흐름 속에 작지만 강력한 균열을 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올해 1월에 공개된 최신 모델은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 아론마저 한국어 능력에서 2배 이상의 격차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마리의 고래가 뿜어내는 파도 속에서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낸 겁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졌기에 다시 국가대표 선발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업스테이지의 생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평가 점수를 자세히 뜯어보면 더 소름 돋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총점으로는 LG와 SK에 이어 3위였지만 개발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현장 사용성 평가에서는 압도적인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험지에서 점수를 내는 모범생이 아니라 실제 공장, 병원, 기업의 척박한 현장에 던져졌을 때 가장 쓸모있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실전 근육을 가진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굶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은 무엇일까요? 바로 압도적인 양의 데이터입니다. 모델 구조를 기가 막히게 짰더라도 먹일 데이터가 부족하면 인공지능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이유가 자동차 자체가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매일같이 뿜어내는 천문학적인 주행 데이터가 시스템을 끊임없이 학습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본도, 인프라도 없는 작은 스타트업이 어디서 그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들의 뼈를 깎는 생존 전략이자 대한민국 IT 역사를 뒤흔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2025년 1월 29일 연 매출 130억 원짜리 적자 스타트업이 한때 대한민국 인터넷을 호령했던 거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인수해버렸습니다. 카카오의 품에 있던 그 다음을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거래 방식은 더 기가 막힙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카카오가 다음의 지분 100%를 넘기는 대신 업스테이지의 신주를 받는 주식 맞교환 방식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이 사실상 영원에 팔려나갔다는 조롱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 다음은 더 이상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검색 점유율은 네이버에 밀려 바닥을 치고 있었고 낡은 시스템은 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였으니까요. 무거운 짐을 떼어내고 싶었던 카카오와 데이터에 굶주려 있던 업스테이지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저물어가는 낡은 포털의 초라한 퇴장이었지만 업스테이지의 눈에 닿음은 30년 동안 한국인들이 남겨놓은 거대한 텍스트의 광산이었습니다. 수천만 개의 카페에 쌓인 치열한 토론, 수억 개의 블로그에 담긴 생생한 감정과 지식, 매일 쏟아지는 뉴스 기사들. 이것은 그 어떤 글로벌 빅테크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한국 문화의 맥락과 결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최고급 인공지능 식량이었습니다. 이 거래를 통해 업스테이지는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하는 뇌 구조에 30년치의 압도적인 데이터 식량을 동시에 거머쥔 괴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천만 명의 기존 사용자 기반과 광고 모델이 합쳐지면서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 3조 원을 넘보는 거대한 스토리까지 완성해버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자본이 이 작은 까마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AMD 같은 글로벌 거인들이 지갑을 열었고 한국의 SK네트워크스는 수백억 원을 추가로 베팅하며 지분을 늘렸습니다. 이 거대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우리 개인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고 무섭게 얽혀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결국 미국의 시스템에 종속된다면, 혹은 비용의 한계에 부딪혀 몰래 중국의 값싼 코드를 빌려 쓰는 굴욕을 반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기획서, 병원에서 의사와 나누는 진단 결과,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비밀스러운 고민이 전부 태평양을 건너 외국 서버의 영구적인 빅데이터로 박제될 겁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언제든 스위치를 내리겠다는 협박에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인질로 잡히는 끔찍 미래가 도래할 겁니다. 성장과 발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지배하는 자와 종속되는 자로 나뉘는 차가운 생존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올해 말 대한민국 국가대표 인공지능의 최종 두 팀이 결정됩니다. GPU 500장으로 시작해 거인들의 발목을 잡고 흔드는 이 치열한 싸움의 결과가 결국 앞으로 10년 우리가 쓰게 될 디지털 두뇌의 국적을 결정할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에 맞선 기술의 저항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쏟아지는 돈의 폭우 앞에 무릎을 꿇고 말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능을 뺏긴 국가는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리고 지능을 지켜내기 위한 발버둥은 얼마나 처절한지, 그 답이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